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 확인해 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불거진 것 같아요. 미국 네. 증시에 대한 판단 먼저 내려주세요. 최근에 계속 좋은 분위기 그리고 좋은 소식들만 나왔는데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포괄적인 장기 딜의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이번 이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좀 중요한 사안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이 이와 더불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변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다 철폐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다음에 이 협상이 있을 때 이 협상 대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측에서 이제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향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언제든지 딜을 이제 깨버릴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은 물론 이제 트윗이 좀 도움이 됐죠. 칠레를 대체할 이제 서명 장수를 물색하겠다는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트윗을 전했고 그리고 1단계가 이제 전체 무역 합의의 한 60%를 차지한다. 한 3단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악재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신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강세장 전망은 오히려 전주 대비해서 한 1.6%포인트 내렸다고 하거든요. 34%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좀 하락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향을 걱정하는 거는 중국뿐만은 아니에요.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 그럴 텐데 언제 어떤 트윗을 날릴지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분석한 어떤 통계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무역과 관련을 해서 뚜렷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트럼프의 트윗에 관련된 좀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임한 이후에 한 4,000개가 넘는 이제 트윗을 남겼다고 하죠.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트윗이 한 지난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0개 정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트럼프의 트윗 중에 어떤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수와 연동을 시킨 채권 지수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트윗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탄핵 정국 중에 1트윗 수가 평균적으로 36개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하루 최다 트윗이 이제 59개였습니다. 그리고 20분 안에 33개 정도를 또 트럼프가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균 거짓 트윗, 즉 이제 약간의 좀 허위 정보를 얘기를 네네. 하는 그런 트윗 수도 14개 정도. 그리고 거짓 트윗 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정국 때는 또 위기에 몰리니까 한 22개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트윗을 많이도 올리고 그리고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뱅크 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트윗을 5개 이하로 남겼던 날에 주식시장에 급등이 나타나더라 이런 통계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알람이 울리질 않길 바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요즘 미국 대선 동향은 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면 좀 나아질까? 이 네네.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스가 한 6,6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트위터 이 팔로워 수를 모두 합친 것의 3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트럼프의 정말 SNS 사랑이 대단하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무역 전쟁 아니면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까? 근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원래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더욱더 강경했던 것은 민주당 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민주당 파트너를 고르는 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애초부터 좀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증시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당선 리스크가 오히려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메디케어 포 올해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워런 의원 당선 시에 최대 이 피해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 대형 IT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규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청정 에너지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정유업체라든지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에도 좀 피해가 갈 것이다. 여기에 이제 IT 기업의 분할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 업종에 걸쳐서 워런 의원의 당선 시에는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예비 선거라든지 아니면 당원대회 대회에 표를 가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바이든이 한 26% 정도, 워런이 한 17%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또 역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이 좀 뒤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8월에는 격차가 18%포인트나 났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좁혀진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CNN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워런이 또 역전을, 그러니까요. CNN은 아닌데 네. 어떤 대학에서 또 조사한 거는 또 워런이 앞서고 있고, 좀 엇갈린 양상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에 좀 부담을 줬던 또 한 가지 요인이 경제 지표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경제 지표였었죠? 10월에 이제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43.2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48.5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주문 지수가 37로 2009년 3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지수 역시도 46.8의 이 9월 수치에서 33.1로 급락을 했습니다.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최근에 저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그 네. 지수인데 이 지수 발표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지역 제조업 PMI가 되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전달에 이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죠. 47.8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한 49까지 반등할 것이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를 좀 접어야 하나 이런 우려를 오늘 좀 불러일으켰고요. 역시 이제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이슈 외에도 오늘 증시에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방금 말씀하셨던 ISM 제조업 지표도 있겠지만 고용 보고서도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네. 취업자 수를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9월에 이제 13만 6천 명에 비해서 크게 좀 줄어든 약 한 9만 명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M의 어떤 장기 파업 여파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서도 결국은 제조업 부문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보느라고 보지를 못했었는데 네. ADP 민간 고용 수치가 나왔죠.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5천 명 증가로 컨센서스 11만 명 수준을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교육이라든지 보건 부문, 그리고 무역, 운송, 유틸리티 부문, 그리고 레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2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는 또 한 번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역시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의 GDP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여 년간의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무역 전쟁의 여파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제조업이고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소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타나는 이 확인될 수 있는 제조업 지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볼 텐데 에스티로더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고요. 네, 오늘 장 전에 실적을 네. 발표를 했고 실적은 좋았는데 좀 주가는 3.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실적 부분, 즉 좋았던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2020년 1분기 회계연도로 이제 되겠습니다. 19년도 7월에서 9월의 실적이 되겠는데 EPS가 1.67달러 그리고 매출이 39억 달러로 각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EPS가 한 18% 정도 그리고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늘었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13건, 하향 조정이 1건이었을 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던 종목인데 네. 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부문별로는 이제 스킨케어 부문의 매출이 24%나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별로도 좀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에스티로더도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중국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좀 전 그림이 준비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에스티로더의 아시아 시장, 네, 아시아 그렇습니다. 시장, 네. 이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면은 미주 지역에서의 이제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에도 지금 보시면은 미주 지역의 매출은 5% 줄어들었지만 네. 에이펙에서는 24% 늘어나면서 실적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최근의 추세도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네. 좀 쇼크 탓이었는데요. 올해 마지막 분기가 되겠죠. 이제 FY22Q.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7에서 8%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8.6%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감을 나타냈고 그리고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1.83에서 1.86달러를 제시하면서 컨센서스 1.94달러 대비해서 한 5% 정도 미스를 했습니다. FY20 전체로 보더라도 EPS 이 가이던스를 5.85에서 5.93으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 5.97에 좀 못 미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는데 경영진에서는 이제 글로벌 프레스티지 코스메틱스 시장이 5에서 6%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국제 이슈 등을 좀 배제한 그런 전망치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불러일으켜질 때는 또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이 좀 반영을 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에스티로더가 베이스 화장품을 주로 하는데요, 아니면 색조 화장품을 좀 주로 하는데요? 뭐 다 하지만 색조 네. 화장품으로 좀 유명하죠. 좀 최근에 근데 파이퍼 제프리라는 기관에서도 네. 서구권의 10대 여성들이 색조 화장을 좀 안 하더라. 물론 뭐 10대들이 꼭 화장을 해야 되는 건 네네. 아니지만은 이런 이 색조 화장 시장의 수요 둔화를 좀 지적하는 의견이 최근에도 나왔었죠. 5분의 1 정도는 이 10대들이 화장을 아예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FY20의 가이던스에 실망감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파이퍼 제프리에서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결과는 가이던스 역시도 좀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중국의 색조 화장품 시장은 반면에 상당히 좀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제 12% 정도의 확장세가 계속해서 2023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도 14%나 성장한 이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제 에스티로더의 오늘 실적을 또 보더라도 네. 좀 시사점이 있는 게 결국은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미주 지역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상당히 좀 정체를 겪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모멘텀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매출도 많이 신장을 하고 뭐 나이키도 같은 경우가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볼 때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좋지 않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중국 지역의 모멘텀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두 부분이 조금 풀리느냐 아니면은 좀 다시 둔화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하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에스티로더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